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162페이지 표에 보시면 업무정지가 있는데 15가지가 있는데 15번까지 구체적 기준이 6개월짜리를 한번 체크해 볼까요? 1번 162페이지 1번 맨 오른쪽에 6개월이 있고요. 그 다음에 4번에 6개월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페이지 넘겨서 보시면 12번에 6개월이 있고요. 그 다음에 13번 6개월이 있고요. 13의 2에 나번에 6개월이 있고요. 그래서 자 6개월짜리가 지금 5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15개 중에서 맨 마지막에 15번이 1개월입니다. 그래서 자 업무정지 암기해야 되는데 구체적 기준이 업무정지 6개월짜리가 5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정, 공일임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개월짜리가 9개가 있는데 확인, 계약, 거인전, 업명기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 기준 6개월, 3개월, 그 다음에 1개월입니다. 이거 단순히 암기해야 되는 내용인데, 자, 그럼 결이 뭐냐 하면은 1번, 우리 교재 162페이지 1번에 있는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직원, 고용인을 고용하고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직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해야 되고 해소 안 하면 업무정지, 구체적 기준 6개월입니다. 자, 왜 이런 구체적 기준을 정한다고 했어요? 이 구체적 기준에 2분의 1을 더하거나 2분의 1을 빼줄 수 있다.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재량권 행사의 범위를 구체적 기준에 2분의 1로 정했고요. 그래서 아무리 늘리더라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6월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6개월에서 3개월간 업무정지가 가능하고요. 만약에 구체적 기준이 3개월이라면 3개월에 2분의 1을 더해서 4.5개월, 그 다음에 2분의 1을 빼주면 1.5개월, 3개월에서 하면은 4.5개월에서 1.5개월 사이에서만 공무원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업무정지와 과태료, 자격정지를 모두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결이 바로 1번에 있는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직원을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결정, 정이 뭐냐면 4번에 있는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개업공개사입니다.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결정, 공일임 할 때 공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163페이지 13의 2에 나번에 보면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받은 경우입니다. 이게 공이 공정거래법입니다.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받은 경우고요. 그 다음에 1이 뭐냐면 1은 최근 1년 이내에 13번입니다. 13번에 보면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 업무정지 6개월이고 임은 임의적 등록 취소입니다. 12번입니다. 163페이지 메뉴에 있는 12번 법 제38조 2항 각호 어느 하나를 최근 1년 이내에 1회 위반한 경우입니다. 법 38조 2항이 임의적 취소, 상대적 취소,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그래서 이게 6개월이고요. 구체적 기준. 그 다음에 확인, 계약, 인전, 업명기인데 확인은 7번, 8번입니다. 7번, 8번. 6번이 삭제됐죠. 2014년에. 6번은 뭐냐 하면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확인 설명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확인 설명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는 옛날에 6월 이하의 업무정지였는데 지금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바뀌었고요. 7번에 있는 것처럼 확인 설명서를 쌍방에 교부하지 않거나 또는
확인설명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물론 확인설명서 3년 보존하지 않는 경우 다 포함입니다. 7번, 8번이고요. 계약은 9번, 10번입니다. 9번에 계약서를 작성하여 쌍방에 교부하지 않거나 그 다음에 5년 동안 보존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10번입니다. 10번. 7번, 8번, 9번, 10번입니다. 그는 거래 사실을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여 정보망에서 삭제해야 되는데 삭제하지 아니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장등록 위반입니다. 인장등록 위반. 인장등록 위반은 2번에 있습니다. 162페이지 2번에 보면은 인장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하는 경우 인장등록 위반 3개월이고요. 저는 전속중개계약서 162페이지 4번입니다. 4번이 아니고 3번이네요. 3번.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이를 3년간 보존하지 않는 경우 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업은 업무지역 범위 위반입니다. 업무지역 범위 위반은 14번에 있네요. 14번. 14번에 보면은 법 7638호 부칙 제6조 6항이라고 하면 소위 중개인입니다. 중개인. 즉 자격증이 없는 중개인, 옛날에 복덕방 하던 분들은 업무지역이 특별시, 광역시, 도, 관할구역 안에 있는 중개대상물에 한하여 중개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지역 범위를 위반한 경우에 업무정지 구체적 기준이 3개월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명의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개업공개사입니다.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경우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협회나 거래정보사업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했죠. 11번에 있습니다. 11번. 11번에 보면 162페이지 자료 제출, 조사, 검사,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는 기타 등등 맨 마지막 15번입니다. 그 밖에 이 법 또는 163페이지 맨 밑에 있죠.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위반의 경우에는 1개월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정, 공일임, 확인, 계약, 거인전, 업명기 이렇게 암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반드시 등록 취소는 해부, 결의, 소양 없이. 그 다음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는 이중, 겸임, 보증금, 채권, 휴 등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163페이지 맨 밑에 보면은 이 구체적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위반 행위의 동기, 결과, 횟수를 참작하여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아무리 늘리는 경우에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6월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164페이지 기출문제 27회 기출문제를 보면 정답은 2번인데 자, 이게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2+1이 절대적 지소고요. 절대적 지소 사유. 그 다음에 3+1은 임의적 지소 사유고요. 임의적 지소. 취소할 수 있는 사유고 그 다음에 2+1 업무정지 사유가 있고요. 업무정지. 그 다음에 2+1이 임의적 취소, 매수 신청 대리의 경우에는 매수 신청 대리 임의적 취소, 임의적 취소 사유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2+1이 절대적 취소가 되려면 이거 두 번은 업무정지입니다. 그래서 업무정지, 플러스 업무정지, 그 다음에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한 때 최근 1년 이내에 그 다음에 임의적 취소는 업무정지,
업무정지부터 하지 말고 과태료부터 해볼까요? 과태료, 업무정지, 과태료 플러스 업무정지. 이거는 3 플러스 1, 3 플러스 1로서 임의적 취소가 맞습니다. 그런데 가령 예를 들어서 업무정지 최근 1년 이내에 과태료, 그 다음에 또다시 업무정지, 플러스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 이 경우는 3 플러스 1이라도 이 과태료를 한번 없앤다 하더라도 과태료가 없어도 이미 여기에 2 플러스 1에 해당되어서 절대적 취소가 됩니다. 이런 경우는. 그래서 3 플러스 1이 과태료가 되려면 반드시 3 플러스 1이 임의적 취소가 되려면 반드시 과태료가 2번 이상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 플러스 1이 업무정지인데 이거는 앞에 2번은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고 2 플러스 1은 반드시 과태료인 경우는 업무정지입니다. 그 다음에 업무정지 2번에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경우는 매수 신청되는 임의적 취소입니다. 중개사무소는 절대적 취소입니다. 자, 그래서 164페이지 27회 기출문제 2016년도 문제를 보면은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경우 했는데 기억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해서 2회 업무정지 받고 다시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절대적 취소 맞고요. 니은은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1회 업무정지 처분, 2회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경우 이거는 3 플러스 1이죠. 여기죠. 과태료가 2번 이상 있으니까 임의적 취소입니다. 니은은. 디귿은 업무정지 2번, 과태료 1번, 여기 업무정지 2번, 과태료 1번, 플러스 업무정지에 해당되면 이것은 절대적 취소죠. 3 플러스 1이라도 디귿은. 그 다음에 리얼은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3회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거 역시 3 플러스 1로서 이것도 임의적 취소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역, 디귿은 절대적 취소, 리얼은 임의적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격 취소가 되겠습니다. 자격 취소. 자격 취소는 교부한 시도지사가 되겠습니다. 교부한 시도지사. 예, 자격 취소는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아니라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따라서 164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2번에 보면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처분 또는 자격 정지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된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자격 교부한 시도지사인지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인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격 취소, 그 다음에 자격 정지 처분, 그 다음에 자격 취소되면 자격증 반납 해야 되고요. 7일 이내에. 그 다음에 자격증 미반납 시 과태료 부과해야 되고요. 과태료. 자격증 미반납 시 과태료 부과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격증 분실했을 때 자격증 재교부 모두 다 이 5개 모두 다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교부한 시도지사. 이건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자, 그런데 교부한 시도지사인데 자격 취소할 때 청문은 취소 3개 청문하죠. 자격 취소는 청문을 합니다. 자격 취소 청문. 그 다음에 자격 정지는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는데 의견 진술 기회는 자격 정지입니다.
이 두 개는 자격 정지할 때 의견 진술, 자격 취소할 때 청문은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입니다.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교과서 읽어보셨습니다만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는 자격 취소 또는 자격 정지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에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합니다. 그래서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할 수 있도록 청문 의견 진술기에는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164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2번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5페이지 자격 취소인데 자격 취소는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요건에 해당되면 반드시 자격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자, 그래서 자격 취소 사유 4가지가 있는데 부양정의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양정의, 거짓, 부정하는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격증 양도되어 또는 공인중개사가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게 한 경우, 성명을 사용하게 한 경우하고 양도되어 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면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양도되어 한 경우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자기 성명을 사용하게 하면 자격 취소 사유고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자기 성명을 사용하면 등록증 양도되어나 똑같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자기 성명을 사용하게 하면 자격증 양도되어 하고 똑같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하거나 또는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이중 소속이 된 경우에 자격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입니다. 따라서 저 법을 위반해서 만약에 도로교통법을 위반해서 징역형을 선고받아도 자격 취소되지 않고요.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아도 자격 취소되지 않고요. 또 선고유예돼도 자격 취소되지 않습니다. 선고유예는 자격 취소 안 되는데 집행유예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다면 자격 취소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격 취소 후 조치인데 동그라미 1번에 보면은 자격 취소 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자격 정지는 보고 규정도 없고 통지 규정도 없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자격이 취소되면 7일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반납을 해야 되는데 만약 분실 등을 해서 반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유서라도 제출해야 됩니다. 만약에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고 반납도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고는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자격증 반납은 7일 이내에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반납해야 됩니다. 양가로 4번 효과입니다. 자격 취소를 당하면 결격 사유에 해당되어서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격이 취소되면 등록도 취소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등록이 취소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자격을 취소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3년간 결격 사유에 해당되고요. 또 이 자격을 취소당하면 3년 동안 다시 자격을 취득하지도 못합니다. 3년 동안 결격 사유에도 해당되고 자격을 취득하지도 못한다. 자격 취득하지 못하는 것은 오직 2가지밖에 없었죠. 부정행위하고 5년. 그 다음에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는 자격 취소할 수 없었습니다. 자, 166페이지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격 취소에 대해서 설명으로 옳은 것인데 1번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개업공개사는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에게 반납해야 된다. 다 교부한 시도지사고 청문이나 의견 진술 기회만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래서 1번은 틀렸죠. 사무소 소재지가 아니라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고요. 그 다음에 2번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X입니다. 자격만 취소하여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자격 취소 처분을 한 때에는 7일 이내에 보고한다 했는데 보고는 5일 이내에 보고하고요. 반납을 7일 이내에 합니다. 그 다음에 4번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또는 자격 정지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에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되죠. 근데 4번은 지금 반대로 되어 있네요. 교부한 시도지사가 필요한 조치를 다 이행한다 했는데 틀렸죠.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이행한 후 여기 적어놨죠.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청문, 의견 진술 기회를 이행해가지고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자격 정지할 수 있도록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해 줍니다. 자, 그래서 4번도 틀렸고요. 5번 공개사 자격증 정지 처분을 받고 그 정지 기간 중에 다른 개업공개사의 소속 공개사가 된 경우 자격 취소 사유가 된다. 예,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이중 소속하면 자격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답은 5번인데 자, 그러면 그 2번 부정한 방법, 부정이라는 말 들어가는 걸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경우가 있고요.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거래정보사업자 지정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지정.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면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절대적 등록 취소 반드시 취소해야 되고 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는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포상금 지급 대상이다. 신고를 했을 경우에. 근데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자격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입니다. 자격 취소 사유일 뿐입니다. 즉 징역이나 벌금 대상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는 역시 지정 취소할 수 있죠. 지정 취소할 수 있다. 자격 취소는 하여야 한다. 그래서 거짓 부정이라는 말 들어가는 게 한 20번 정도 나오는데요. 이미 했던 것만 보면은 그러면 부정행위를 한 시험에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 자격시험에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정행위를 한 출제위원이 있습니다. 출제위원 모두 다 5년간 자격이 박탈됩니다. 5년간 자격 박탈. 그래서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부정행위 한 자는 그 당의 시험을 무효 처분하고 무효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 볼 수 없습니다. 출제위원이 부정행위 하면 5년간 출제위원으로 다시 임명 위촉될 수 없습니다. 이 거짓 부정이라는 말 들어가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가면 또 나오니까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뭐 예를 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차 한 경우에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으면은 2년 이하 이전액이나 당해 토지 취득 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요. 외국인이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 취득 허가를 받으면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거짓 부정이라는 거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격 취소까지 다 보셨고요. 이제 자격 정지입니다. 166페이지 맨 밑에 양가로 1번에 보니까 자격 정지 처분도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아니라 여기 다 칠판에 적어놨죠.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 정지 처분한다. 다 교부한 시도지사하고 청문과 의견 진술 기회만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해서 자격 취소, 자격 정지를 할 수 있도록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해 줍니다. 동그라미 2번.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자격 정지 또는 자격 취소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에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격 정지 처분 사유가 있는데요. 자격 정지 처분 사유. 자, 자격 정지 처분 사유입니다. 거기에 자격 정지 처분 사유가 167페이지 메뉴에 맨 밑에 박스에 보면은 7개가 있습니다. 7개. 7개가 있다. 7개인데 구체적 기준을 보면 167페이지 1번은 6개월이고요. 그 다음에 6번도 6개월이고 7번도 6개월입니다. 그 다음에 3개월이 3, 4, 5번 3개월입니다. 3번, 4번, 5번. 자, 그러면 자격정지 구체적 기준을 보겠습니다. 이중, 거기 우리 교재 167페이지 맨 밑에 있는 박스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7개. 이중 거민 확인서 7가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 기준 6개월짜리가 3개가 있고요. 구체적 기준 3개월짜리 3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위 이중 소속 이중 계약서입니다. 이중이 거기 어디냐면 우리 교재 167페이지 맨 밑에 박스에 1번 이중 소속 6개월이고요. 그 다음에 6번 이중 계약서입니다.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이중 계약서. 그 다음에 금지 행위가 바로 7번입니다. 7번 167페이지 맨 밑에 33조 각호 금지 행위를 위반한 경우 금지 행위 7가지가 있었죠. 금지행위. 매무, 수거, 관직, 상투가 금지행위입니다. 매무, 수거, 관직, 상투가 금지행위죠. 매무, 수거, 관직, 상투 이게 금지행위 중요하다고 했었죠. 매무, 수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관직, 상투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매매를 업으로 한 경우 무등록 개업공개사와 협력하는 행위,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해서 받는 행위, 거짓되는 행위, 그 밖에 의뢰인의 판단을 거르치게 하는 행위. 그 다음에 분양 관련 증서 매매를 업으로 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직접 거래, 쌍방대리, 탈세 목적으로 미등기 전매 등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금지행위고요. 이러한 금지행위를 하면은 개업 공인중개사는 임의적 취소 또는 업무정지 사유고요. 취소 안 하면 업무정지할 수 있고 소속 공개사의 경우에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자격정지 6개월이고요. 구체적으로 이는 인장등록 위반입니다. 인장등록 위반. 우리 교재 167페이지에 보면 2번입니다. 인장 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확인서는 3번입니다.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을 하지 않거나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 확. 개업공개사가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런데 소속공개사는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인이 뭐냐면 인이 바로 확인 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확인서는 뭐냐면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3개월입니다. 그래서 이중검인 확인서 해서 앞에 3개는 구체적 기준 6개월. 이 구체적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아무리 늘리더라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6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그래서 9개월이라도 6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서만 공무원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격정지, 업무정지 모두 6월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6월의 범위 내에서만. 168페이지 양가로 4번. 시도지사는 위반 행위의 동기, 결과, 횟수 등을 참작하여 자격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가중하여 처분하는 때에도 자격정지 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자격정지, 업무정지 모두 6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자격정지 사유 통보입니다. 등록관청은 자격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된다. 양가로 6번 자격정지 처분의 효력입니다. 자격정지 기간 중에는 법 제10조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므로 개업공개사, 소속공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사원 임원이 될 수 없다. 자격정지 기간 중에는 결격 사유이므로. 자, 그 다음에 그 표에 자격정지, 자격취소 비교해 놓았습니다. 둘 다 교부한 시도지사고요. 자격취소는 공인중개사, 자격정지는 소속공인중개사고요. 자격정지는 6월의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보고는 오직 자격취소만 5일 이내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되지만 자격정지는 그러한 의무가 없다. 왜 자격정지는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하냐면 자격 취소되고 나면 3년 동안 다시 자격을 취득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 가서 시험을 볼 수도 있으니까 3년 동안 시험 못 보게 하려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 줍니다. 그 다음에 자격정지, 업무정지는 반납 규정이 없는데 취소 3개만 반납합니다. 자격취소, 등록취소, 지정취소, 취소 3개만 반납한다. 역시 청문도 취소 3개만 청문합니다. 자격취소, 등록취소, 지정취소만 청문한다. 그런데 자격정지, 업무정지는 청문을 하지 않는다. 청문은 들을 청, 들을 문, 적극적으로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참고에 보면 168페이지 자격증 양도 대여는 행정형벌에도 해당되지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지만 자격증 부정 사용의 경우에는 형벌 대상은 없고 자격만 취소해야 된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자격 취소는 7일 이내 반납인데 자격정지는 반납 규정이 없다. 3번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가 자격이 취소되면 반드시 등록도 취소해야 됩니다. 결격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러나 등록이 취소됐다고 해서 반드시 자격을 취소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169페이지 지정 취소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169페이지 6번에 동그라미 1, 2, 3, 4, 5번이 있습니다. 5개 앞에서 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중 여기다 적어야 되는데 이중 검인 확인서
이중소속, 이중계약서 금지 행위는 6개월, 인장 등록 위반, 확인 설명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 확인 설명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는 3개월. 자, 그 다음에 지정 취소할 수 있는 사유, 부운정 1회,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입니다.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아도 지정만 취소할 수 있고 징역 벌금 규정은 없다. 운영 규정을 위반해서 정보망을 설치 운영한 경우가 있고요. 운영 규정을 위반해서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도 처할 수 있습니다. 정보 거짓 공개하면 지정도 취소할 수 있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도 처합니다.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 설치 운영하지 않는 경우, 사망, 해산 등으로 정보망 설치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청문입니다. 청문. 들을 청, 들을 문입니다. 청문. 청문은 적극적으로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거고요. 의견 진술 기회는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거기에 양가로 위반해 있는 것처럼 취소 3개만 청문을 하도록 규정되고 있습니다. 자격 취소, 등록 취소, 지정 취소, 업무 정지, 자격 정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정구제 절차를 주어야 한다는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행정절차법에 의하면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됩니다. 행정절차법에는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든 청문을 하든 공청회를 하든 3개 중에 하나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문 절차입니다. 169페이지 두 번째 줄에 보니까 청문이 시작되는 날로부터 10일 전까지 청문서를 피청문인에게 도달되도록 해야 됩니다. 10일 전까지. 10일, 7일 숫자가 중요한데 요 10일은 공인중개사법은 아니고 행정절차법이니까 아직까지 시험에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170페이지 4번 업무정지 처분입니다. 업무정지 처분의 경우에는 청문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행정절차법에 의하면 의견 진술 기회는 부여해야 된다. 행정절차법에 보면은 국민들에게 부담적 행정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하거나 또는 청문을 실시하거나 아니면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됩니다. 이 셋 중에 하나를 반드시 부여해야 되고요. 이 셋 중에 하나도 그치지 않으면 그 행정처분은 무효입니다. 그래서 공청회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의 부담이 되는 행정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공청회를 합니다. 새로운 법을 만든다든지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을 지정한다든지 하면 공청회를 하는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공청회가 없고요. 청문은 취소 3개만 청문을 합니다. 자격 취소, 등록 취소, 지정 취소. 그러면 의견 진술 기회는 특별히 규정이 없는데 청문을 하지 않으려면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되니까 업무 정지, 자격 정지, 업무 정지, 자격 정지 이런 것들이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된다는 말은 공인중개사법에 있는 게 아니라 행정절차법에 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행정청의 사후 절차, 사전 절차로서는 청문이 있고요.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게 그 다음에 의견 진술 기회가 있는데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물론 청문 중에서 사망하거나 법인이 해산하면 청문 안 해도 됩니다. 사람이 있어야 청문이라는 게 들을 청, 들을 문인데 듣는 게 청문인데 죽고 없으면 들을 수가 없으니까 청문할 필요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사후 구제 절차는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이의신청을 하거나 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아니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행정심판 전취주의라고 해서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만 했는데 지금은 그러한 규정은 없어졌습니다. 170페이지 그 행정처분 사후 절차 비교 표가 있는데 보고는 오직 자격 취소만 5일 이내 보고하고 다른 시도의석에 통지해야 된다. 반납은 등록 취소, 자격 취소,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 취소 3개만 반납한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규정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거짓 정보 공개를 했을 경우에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 취소 플러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개업 공인중개사의 경우는 6월 이하의 업무정지 사유고요.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거래정보사업자와 협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 개업 공인중개사는 6월 이하의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똑같은 위반 행위를 해도 이렇게 서로 처벌 규정이 다르니까 주의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71페이지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게 바로 1번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이 필요한 경우, 그 다음에 2번 법령 등에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는 사실이 법원 재판 등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증명된 때, 예를 들면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자격을 취소해야 된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면 그런 경우는 별도의 청문을 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 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청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생략하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은 사망해산입니다. 죽고 없으면 청문이라는 게 들을 청, 들을 문인데 죽고 없으면 들어볼 수가 없죠. 그래서 사망해산은 청문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자, 이번 시간 행정처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꼭 암기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자격취소는 부양정의. 자격취소를 한 때에는 5일 이내 보고하고 7일 이내 반납해야 된다. 자격정리는 이중검인 확인서 6개월짜리 3개, 3개월짜리 4개다. 등록 취소, 해부 결의 소양 없이 절대적 취소. 등록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이중겸임, 보정금, 채근휴 등. 업무정지는 결정, 공일임, 확인, 계약, 거인전, 업명기,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그 다음에 지정취소는 부운정, 일해. 이거 두 문제 시험에 출제됩니다. 단순히 암기하는 내용인데요. 꼭 암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은 공인중개사 협회에 대해서 공부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